봄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그 눈호강이 정말 아주 좋은 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약간 봄에 꽃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강의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봄의 그 기운으로 강의를 해보겠노라 하고 제가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봄꽃이 많이 저희를 좀 흔들고 또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봄을 또 느끼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리고 또 이럴 때 환절기를 느끼면서 건강이나 면역에 관심사가 아주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저는 원래 유아교육을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전공이 영양이에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 굉장히 또 전문가인 분도 계시겠지만 영양만 전공이고요. 실상 뭘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다만 논문으로 유기농 식품에 대한 그 인식과 실태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쓰고 졸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쓰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공하고 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나마 그래도 그 전공의 일부였으니 그나마 또 아마 뉴트리라이트가 저한테는 조금 편안하게 들려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와 함께 듣는 그런 미팅이라고 하니 어려운 내용보다는 좀 더 이렇구나라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그림 예쁘죠? 봄꽃같이 예쁜 이 그림은 미국에 있는 워싱턴 트라우드 레이크 농장이에요. 허브 농장인데 저 뒤에 보이는 굉장히 예쁜 그 산이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그 빙하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허브를 키우고 있는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봄꽃처럼 싱그러운 이 농장을 보면서 저희 마음과 몸도 건강해져 보자 하는 의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먹은 것이 나다. 영어로 쓰여 있지만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씀하신 거고 내가 먹은 게 나예요. 과연 어제, 그제, 주말 동안 우리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저는 불량식품을 먹었어요. 몸에 좋지 않은 것들도 먹었고요. 몸에 좋은 것도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먹은 것이 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병 없으면 건강인가?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건강의 명치는 WHO에서 말하는 건강이란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를 말해요. 사실 주변에 보면 신체는 건강할지 몰라도 정신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영적으로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건강의 요소를 모두 만족하려면 사실 네 가지의 그 요소를 다 충족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의 요소인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하고 계신지, 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편안한 휴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 이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 넘어가네. 자, 사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런 균형 잡힌 영양이나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사고와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지고 그 균형이 깨진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고 그 질병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맨날 아프고 계속 아프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대의 병들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병이라는 건 사실은 세포가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세포예요. 신체 조직 중 가장 작은 단위고 세포가 병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피나 장이 더럽다는 거고 피와 장이 더러운 상태에서 그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결합이 되면 세포가 아주 불량스럽게 바뀌면서 손상이 되고 결국 세포 내 DNA가 변이를 일으켜 급기야는 암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병이 생기면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뭐 힘드신 일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원인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참 애매하게 그냥 병원을 쭉 다니다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돼요. 이번에는 침을 한번 맞으러 가볼까? 부항을 한번 떠볼까? 피를 뽑았더니 아주 좋아 이러면서 한의학이라던가 아니면 자연치료를 하는 곳으로 가요. 조금 삶을 풍요롭게 하실 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곳으로 산속으로 떠나기도 하고 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러 이제 어떤 뭐 기도원이라던가 기도 생활을 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건 결국 긍정적인 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것이 나의 병을 좌우하기도 하죠. 그런데 현대 병원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질병은 어떠한 증상이 일어났을 때 그 증상만 치료하게 되는 증상에 대처하는 대증요법으로 그것들을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괜찮은 듯 보여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거든. 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고 내가 조금 더 기능적으로 아니면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연치유가 대체의학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곳에 바로 어쩌면 건강기능식품이 함께 존재하고 있지는 않나 살펴볼 수 있겠죠. 먼저 대증요법의 대표적인 우리가 늘 앓고 지나가는 증상 중에 하나가 감기가 있어요. 감기. 저 되게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진 거예요. 저 원래 감기를 학교 다닐 때 늘 달고 살아서 감기약을 한 달에 20일은 먹었던 것 같아요. 콧물이 나는 것 같네. 콘택 600. 몸살이 나는 것 같네. 무슨 몸살 쌍화탕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늘 약을 달고 살았는데 그 약이 있으니까 몸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기를 보면 저는 늘 그랬거든요.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두통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거에 해당되는 약들을 조제해서 먹고 병원 가서 먹고 그냥 뭐 약국에서 사 먹고 이렇게 먹었었어요. 그러면 괜찮으니까 버틴 거지. 예. EBS 다큐 프라임의 감기라는 영상을 보시면은 이곳에서 담당 PD가 저와 똑같이 병원에 가서 증상을 얘기를 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제가 좀 목이 좀 이러면 맞는 약을 조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약봉투 보시면 그거에 해당되는 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해당되는 약이 한 개만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목이 아프면 인후통에 관련된 약이 뭐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뭐 이렇게 약간 두 종류의 계열의 이제 약들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항생제 염증에 반하는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꼭 소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왜 소화제가 들어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화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사 선생님이 주니까 얼마나 또 차근차근 잘 먹었겠어요. 근데 이 PD도 이 약을 가지고서는 이제 외국으로 떠난 거죠.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감기약을 가지고 미국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나는 이런 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영어로 얘기하죠. 영어로. 영어로.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곳에 그렇게 써 있죠. 이 약을 자기 의사인 본인은 자기 자식한테 먹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약 처방보단 비타민 C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그리고 조금 더 푹 쉬세요 라는 것들을 어쩌면 감기약이라고 처방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에 대한 오남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왜냐면 저도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예. 자, 감기의 증상은 발열, 콧물, 기침, 두통 이것들을 막는 것들은 결국 약일까요? 병원에서는 이 치료법들의 증상들을 막아주지만 감기의 원인은 생각해보지 않아요. 그럼 감기의 원인은 뭘까요?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그 기저의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온도차가 큰 시기예요. 아침에는 저는 이제 파주에 사는데 파주에는 영하까지는 아니지만 한자리예요. 한 3도, 4도. 그러다 낮에는 20도, 막 25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정말 아침엔 겨울 같은데 낮에는 여름 같거든요. 그럼 이런 온도차에 모든 사람이 다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면역력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이 넘게 이어져 오는 이 코로나도 결국은 바이러스가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변종하고 변이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변이가 되는 속도에 따라서 백신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변에 암 환자 보셨어요? 저 진짜 많아요. 심지어는 저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도 갑상선암 수술하셨고 저희 집안에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시어머니도 유방암으로 이제 뭐 물론 시기는 지났지만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암 치료를 받으셨었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암 환자가 그렇게 있다는 건 저도 어쩌면 암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세포 분열하는 게 완전 달라요. 정상세포는 세포가 분열을 하고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증식이 멈춰요. 그래서 저희가 막 계속해서 몸이 거대하게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이 일정한 시기에 커지고 성장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증식이 멈추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DNA가 손상된 암세포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 암세포는 성장과 분열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이상적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증식을 해요. 그리고 생체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솔직히 한 번 걸리면 투병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생활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이 건강한 세포로 다시 되돌려야 하고 건강한 세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그냥 가볍게 한번 이렇게 해서 암이 생기는구나 한번 성장 과정을 봐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나 어젠 암 아니고 오늘은 암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면 드라마에서는 그래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 모르셨어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 보면 암이 발견이 돼서 이건 암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가는 증상보다는 그냥 건강검진 좀 받아볼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요새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냥 건강검진 받는데 의사가 이상하대.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봐.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해보세요.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떨기 시작하고 이거저거 검사를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사가 암이시네요. 라고 말해요. 예. 그런데 이 암이 너무 작을 때는 의사들도 암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작아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암세포인지 그냥 조금 뭐 손상된 세포인지 구별 자체가 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암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사이에 생겨요. 그래서 왜 건강검진부터 2년에 한 번 하다 보면 지난번에 검사할 땐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번에 검사하니까 좀 이상하대.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준이 되는
그 크기가 그 전엔 떠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조금 더 눈으로 볼 수 있고 암세포라고 규정짓는 그 크기만큼이 된 거죠. 암세포가 증식을 작은 암세포가 증식을 통해서 점점점 커지게 되면 영양이 필요해지게 돼요. 왜 아이들도 그 어렸을 때는 밥을 조금 먹잖아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밥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왜냐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처음에는 아기 때는 그렇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는 어디에 제일 많이 존재할까요? 혈액에 많이 존재를 해요. 혈액에 떠다니는 혈액의 세포가 각종 세포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되게 똑똑해. 그래서 혈액 안에 그 영양소가 있다라는 걸 알고 빨대를 꽂아요. 쭉 꽂아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죠. 그것을 혈관 신생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좀 어렵지만 얘네도 증식을 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영양분의 공급을 혈관에서 빨대 꽂아서 가져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때 이런 상황에서 내 몸 환경이 만성염증이 있는 상태야. 아니면 내 몸이 산성 환경이야. 아니면 나는 어떤 이 암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성장의 배경이야. 이런 환경이 좀 충족이 되면 그 혈관에 꽂는 빨대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아주 그냥 물만 난 거죠. 신나게 이제 뽑아 먹는 거지. 그래서 더욱더 증식이 활발해지고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곰팡이가 생길 때도 저희가 방보다는 똑같은 환경에서는 그 화장실에 습한 곳, 구석진 곳, 바람이 안 통하는 것에 훨씬 더 잘 피잖아요. 그런 환경 조건이 만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안 돼라고 외쳐도 증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혈관이 없는 미세암일 때는 항암제로 치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치료한들 얘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얘가 그 항암제에 듣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되진 않지만 이 혈관이 있는 미세암 어딘가에 정책을 한 혈관을 꽂는 이 빨대를 딱 꽂은 순간부터 항암제가 작용이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러면 여기저기 쑤셔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이가 일어나고 함부로 여기저기 쑤시다가 오히려 더 크게 암이 번지는 결과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결국은 이런 제가 뭐 암까지 얘기를 했지만 감기로 출발해서 암까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병원은 이러한 증상들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그런 증상에 대해 대응하는 대증요법밖에 되지 않아요. 그 공사장을 옆에 지나가서 땅 웅덩이를 파놓으면 거기를 그냥 대충 널판지 하나로 막아놓는다고 해서 거기가 완전한 튼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안에다가 흙을 채워서 웅덩이를 메꿔서 그 안을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자연적인 치유나 대체의학으로 저희의 그 증상을 덮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채워주는 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든 이런 원인이든 내가 증상으로만 일단 병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증상을 치료하되 내가 이 원인도 채워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잘 채워 넣겠다 하는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내가 이것을 채워보겠다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왜 영어 단어 외울 때도 ABC 모르는데 회화부터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하나하나 기초부터 다지는 게 어쩌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감기약 달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20일 동안 먹었던
그 주변에서 계속 그랬어요. 너는 왜 약을 달고 살아? 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저는 그때 그 약으로 계속 그 증상들을 막고 있었으니까 기력은 없고 나을 리는 없고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좋아지니까 하루쯤 건너뛰고 다음에 또 나오면 또 먹고 그래서 증상이 나온 부분들에 새살이 돋을 시간과 그 정성을 쏟을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감기가 와도 이제는 그 증상들을 치료하기보단 원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젠 조금 더 유연하고 살짝 지나가는 그런 감기가 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맞아 내가 이랬었는데 너무 건강해졌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결국 이 대체요법, 자연치유학은 정상세포의 수는 늘리고 그 힘을 키워서 지금의 나처럼 내 스스로가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무찌름으로써 저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전에 저는 영양요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만성질환, 염증성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혈액의 그 산성 농도가 산성화로, pH 농도가 산성 쪽으로 가고 있고 체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관이나 장 상태가 좋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장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단 음식이 굉장히 많이 땡겨요. 뭐 당으로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땡기게 되죠. 저 밀가루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 그래서 빵 없이는 못 살았는데 건강해지니까 이것들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쩌면 이런 염증성 체질이 있는데 좀 바꿀 수는 없을까? 그럼 어떻게 바꾸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산성으로 가는 pH 농도는 약 약 알카리로 바뀌게 만들어주고 그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뭐 미네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좋고 미네랄이 들어있는 뭐 물을 마셔도 좋고 그리고 알카리성의 음식 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들을 뭐 많이 찾아서 드시기도 하죠. 두 번째로 체온을 올릴 때에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 그 이제 지금은 겨울이 아니라서 핫팩을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수시로 배가 차가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이게 운전하다가도 왜 에어컨 많이 틀면 배가 차갑잖아요. 그럴 때는 작은 수건 같은 거 배에다 덮고 하기도 하고 집에 있을 때에는 배 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이는 핫팩 안쪽에 살짝 붙여놓기도 하고 따뜻한 수건을 배에다가 갖다 대면서 배 자체가 따뜻해지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 혈관이나 장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 혈관과 장은 일단 깨끗해야 되고 따뜻해야 돼요. 그럼 아까 그 핫팩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몸이 순환될 수 있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연결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 관리는 아니, 밑에가 안 보여서.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잡히고 또 이런 것들의 균형이 잘 잡히게 되면 저희 몸 상태는 방어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성질환은 딱 하나만 여기만 병이라고 규정짓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장질환이라던가 심장질환과 암, 동맥경, 고지혈, 관절염,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당뇨 있고요. 혈압 있고요. 아까 암도 있었잖아요. 암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뇌혈관에 또 문제가 있으셔서 치매가 살짝 치매는 아닌데 치매 기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무릎 수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80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연세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50대인 언니도 관절 수술 무릎 다 있죠. 혈압 높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 안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 특히 그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중에서 그 질병의 부담이 가장 많은 거. 주변에서 아마 이 네 가지 질병 없는 사람들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심뇌혈관계 질환이라던가 당뇨라던가 만성호흡기 질환이라던가 암이라던가 이게 너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약간 그냥 뭐 오는 병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모든 이 병의 근원 때문에 저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알아보고 이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혈관 길이는 지구를 2바퀴 반 돌 만큼의 길이래요. 그리고 체중의 6에서 8%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심장에서 그러니까 혈액이 심장에서 두둥 두둥 뛰어서 내 손끝 발끝 제일 멀리 있는 발톱 끝까지 갔다가 다시 내 심장 안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25초밖에 안 걸린대요. 와우,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KTX 속도로 비유를 하자면 KTX 시속이 310km인데 그에 준하는 속도인 거죠. 시속 216km. 그러니까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 엄청 많은 게 당뇨 환자들 정말 많거든요. 인슐린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인슐린은 호르몬이에요. 주변에 당뇨이신 분들 보면은 당뇨약을 끊을 수 없어요. 계속 드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사촌동 아니야 저희 조카는 중학생인데 인슐린을 배에다가 자기가 맞아. 왜냐면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소아당뇨로 겪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이 너무 땡기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데 이 에너지로 쓰일 때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잘 사용해야 돼. 그런데 이 혈액에 있던 그 포도당이 온몸에 곳곳에 보내줘야 되는데 혈중에서 떠다니면서 혈중에 떠다니니까 그러니까 혈액에 혈당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당을 세포로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인슐린이야. 데리고 가는 거지. 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얘가 저항하고 있어. 반항하는 거야. 그 이유는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살이 쪘는데 운동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포도당이 굉장히 과할 수도 있고, 음.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은 것들이 큰 병들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슐린이라는 거, 뭐, 굉장히, 뭐 별거 아니야. 너무 요새 만연한 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당이 떠다니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이 약이, 문제들을 이 약이 시키기도 하거든요. 중성지방을 높인다던가.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살이 많이 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사람은 살이 굉장히 많이 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증상들도 그런 것들, 당뇨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을 여는 것도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고혈압이 있어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 보면 이제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평생 약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고혈압 약은 일단 먹으면 고혈압 약의 원래 그 효능이라고 해야 되나? 역할은
심장의 교감시, 그러니까 어쨌든 혈압이 잘, 높게 높여지지 않게 하게끔 위해서 그 약을 쓰는 건데, 이 기전은 사실은 내가 살려고 하는 우리 몸에서 발락을 한다고 해야 되나? 내 몸에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는 결국 내가 이 혈액을 내 몸에 끝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이 내 몸이 끝까지 보내줄 때 뚱뚱해졌어. 예를 들면 몸이 뚱뚱해져 가지고 혈관이 길어진 상태야. 그러면은 끝까지 혈관이 길어졌으니까 저 끝까지 혈액을 보내줘야 돼. 그러려면 펌프질을 좀 높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혈관에 찌꺼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얘가 잘 못 가. 그러니까 좀 빨리 가게끔 또 높게 띄워줘야 돼. 그래서 펌프질을 어쩔 수 없이 세게 하다 보면 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지게 되면 결국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약 먹으십시오. 그 약을 먹어. 그럼 약을 먹으면 어때? 막 높게 뛰던 심장이 낮춰지는 거예요. 못 뛰게 눌러줬죠. 그러니까 못 눌러지니까 얘가 가야 되는데 갈 길을 잃었어. 그러니까 저 끝까지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손발이 저려. 손발이 저리니까 어떻게 돼? 어, 약을 먹으면 다시 혈관을 강제적으로 늘려. 그래서 늘려서 그 끝까지 피를 보내게 해.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거죠. 결국은 나으려고 했던 그 약이 심장 근육을 못 뛰게 해서 혈관을 강제적으로 늘리게 하는 그 약을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들을 일으키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로 평생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도 답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먹는 음식들은 잘 태워서 잘 영양소를 써줘야 되거든요. 왜 불을 잘 피우려면 불이 잘 장작에 붙어야 돼요. 장작만 놓고 그냥 그 성냥개비 하나, 뭐 지금은 그걸 쓰진 않지만 저희 엄마도 이렇게 뭐 밭에서 뭔가를 태울 때 보면은 그 불을 붙여서 종이에 불을 붙이거나 불쏘시개에다 불을 붙여서 불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불이 잘 붙으면 이 태우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타고 마지막에 고운 재가 남아요. 그런데 불을 피우다가 잘 안 붙으면 이렇게 덩어리 된 재가 남거든요. 그런데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려고, 잘 먹어서 영양소로 쓰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내 몸에 독소로 남아요.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이거 공감하거든요. 음식이 잘 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목으로 삼켜서 꿀꺽꿀꺽 넘어가요. 그러면 내 몸에서 정말 난리가 나요. 배에서 구글구글 가스 차고 소화가 안 되고 변도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오히려 잘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못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왜 난 이렇게 먹는데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것들을 이 교정을 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 몸소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먹는 것도, 제가 소화 못 시키는 것도 결국 이 음식으로 인한 거잖아요. 제가 잘 씹었으면 또는 좋은 걸 잘 먹었으면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어떤 것은 많이 먹고 어떤 것은 적게 먹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고 과잉이 되는 것들 때문에도 우리에게 병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영양소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우리에게 병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아니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어쩌면 내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제가 어제 불량식품 많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내가 이런 불량식품들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는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미네랄이 없는 그런 토양에서 재배된 음식들은 먹고 있진 않는지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숙성 재배되고 있는 음식들을 먹고 있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참외가 요즘 나오는 거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건 원래 여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비닐에서 열심히 키우셨겠지만 거기에 과연 얼마의 많은 영양분들이 들어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밀가루 같은 경우는 밀가루 빼고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수라던가 우리가 주변에 먹는 것들, 과자, 뭐 또 뭐 있어? 만두, 예, 빵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해서 섭취하는 그런 밀가루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단백질은 여기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우리에게 독소를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이 아니면 우리가 먹는 그런 원료들이 유통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하기 어렵고 또 고기를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고기들도 얼만큼 키워내고 있는지는 어떻게 키워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또한 우리는 GMO 수입 국가 1위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GMO로 만든 원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몸에 침투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거는 유전자 변형, GMO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고요. 이런 GMO로 만든 각종 음식들은 음식도 있지만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공산품들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GMO란 결국은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래서 무르지 않는 토마토라던가 뭐 병충해에 관한 식품들, 콩이나 옥수수들 이런 것들은 결국 GMO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GMO 시간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사람의 몸에는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정말 중요한데 이 국내 정수기들의 대부분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기 때문에 암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산성수로 인해서 당뇨나 심장병 등의 아까 말한 그 만성 질환들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이런 건강 프로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그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들이 이제 상성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하고 이 밑에 보이시는 이 교수님은 그 일명 물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기호 박사님이라고 본인의 딸이 20대 때 암으로 사망을 하시면서 왜 이런 것들이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라는 것들을 연구하다가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물, 먹거리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건강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건강 강의, 책 이런 것들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옛날 어른들 잘 먹어야 돼. 아프면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크지라는 것. 이 잘 먹는다는 거는 하나만 잘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골고루. 그러면 어떻게 골고루 잘 먹어야 되냐? 잘 먹은 것이 또 어떻게 아까 제로 내 영양소로 잘 쓰이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 건가? 물론 기본이 되는 영양들은 먹어줘야 돼요.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탄수화물이라던가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 그리고 이것들을 잘 태워줄 수 있는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 이것들을 조절해주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잘 먹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적게 먹는 게 현대의 문제점이죠. 저희 신랑이 결혼할 때 104kg였어요. 저한테 80kg라고 속이더니 좀 믿었죠. 그런데 어,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104kg인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연찮게 이제 그 더블엑스를 선물로 받아서 두 통을 그냥 먹었어요. 그러더니 뭐 그런가 보다 그랬죠. 뭐 그냥 좋다고 하니까 먹었는데 10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열량 영양소는 너무 많이 먹고 몸에 쌓여서 아주 잘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풀어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더블엑스 하나만으로도 미네랄과 비타민이 보충이 되니까 그냥 10kg가 빠져서 90kg대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는 더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슬림해졌지만 그때 저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옆에서 본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나 그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도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 면역과 관련된 거, 나의 건강과 관련돼서 훨씬 더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잘 먹어야 우리가 영양소로서 우리 몸에 제대로 쓰인다는 거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이 처음엔 덩어리로 들어오지만 나중에 우리 몸속에서는 입으로 씹고 그다음에 소화 효소에 의해서 결국 작게 분해가 되는데 이 분해된 것들이 우리 몸에 잘 소화 흡수가 되어야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쌓이지 않고 독소로 가지 않으려면 정말 제대로 쓰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특히 단백질에 있는 질소산물이라는 거는 혈관 내에 쌓여서 불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 불필요한 독이 되고 또 면역 체계를 혼란시켜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대로 못 씹으니까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제 몸에서 독이 되고 제가 이런 경험이 독이구나라는 거를 직접 느껴본 것처럼 그렇겠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혈관 내로 이런 독소들이 들어와서 내 몸에 여러 가지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또 면역세포들이 이런 방출이 되기 때문에 아토피나 천식,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이런 병들도 일으킨다라는 것들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 우리 몸의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양소가 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몸에도 제대로 쓰여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만성 질환들은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음식이 바뀌지 않고 내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뭐 먹지라고 하면 먹는 거 뻔하거든요. 고기 먹고 몸에 나쁜 거 먹고 거기에 술 먹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먹어도 관리를 좀 해보면 이런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생기면 저희가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들은 처방받아서 먹으면 증상들이 조금 낮아지고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아요. 하지만 모든 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칼에도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을 먹게 되면 부족해지는 부족해지는 영양소들이 반드시 생겨요. 뭐 이렇게 당뇨약을 먹으면 비타민 9 코큐텐이라던가 염증약을 먹으면 비타민 9 없죠. 9과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약을 먹되 부족한 것들을 영양소로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생활이 습관화되지 못한다면 과하게 해야 된다. 식습관의 불완전함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며 그러한 제품이 뉴트리라이트의 건강식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는 필더갭은 결국은 음식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양소가 있다면 결국 우리는 뭔가 보조적인 건강보조식품에서 이 영양소를 채워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건강보조식품 하나 정도 안 드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걸 먹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건 뉴트리라이트예요. 왜요? 일단 저희는 뉴트리라이트라는 브랜드에는 역사성도 좋지만 역사성도 굉장히 100년에 가까운 역사성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자사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이렇게 키우는 원료들을 이용을 하고 또 농법 자체도 유기농 농법과 가장 흡사하게 그리고 정말 원료에게 충분한 영양소가 살아있는 농법들을 사용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 아세로라 체리를 보면 아세로라 체리는 전 세계 70%를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수확하고 재배를 하거든요. 우리는 아세로라 체리가 빨간색
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록색일 때 비타민C의 함량이 굉장히 높을 때 수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저희 제품화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이 아세로라 체리의 대표적인 더블엑스가 있어요. 여기는 종합 비타민으로 알고 있죠. 저희가 비타민, 무기질, 식물 영양소까지 함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종합 영양제이기도 하죠. 더블엑스는 DNA를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아마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를 먹고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뉴스도 나와 있고, 또 이런 기사화된 기사화된 신문 자료를 보면 결국 더블엑스가 세포 내에 있는 DNA 손상을 막는다. 그리고 삼성의료원에서 발간한 이런 책자에도 보시면 더블엑스를 복용한 암 환자가 복용하지 않은 암 환자의 항암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복용한 환자에게서 항암 치료 효과가 3배나 낮다. 그래서 암세포의 공격으로 인해 손상된 면역세포를 복원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그 삼성에서도 이런 제품에 대한 기사를 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서는 거짓말할 수 없거든요. 안 그랬으면 아메이가 큰일 났겠죠. 더블S가 센트리온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효과적인 뭐 영양 성분들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식물 영양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진 잠깐 보시면 중국에서 뭐 사업하시는 분이래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더블엑스 그 뉴트리라이트를 섭취하신 분과 섭취하지 않은 두 명의 다른 공간에서 지냈던 사람들의 그 쌍둥이 형제에 대한 얼굴을 딱 보면 비교가 확 되시죠? 예, 훨씬 더 젊어 보이시네요.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더블엑스를 실험한 결과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예요.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내 피 속에 있는 활성산소의 농도가 떨어졌다라는 거, 내가 먹은 영양소가 혈중으로 들어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손상된 DNA가 꼬리가 길어지는데 그 꼬리를 잘랐다. 그때 신호를 줬다. 그래서 결국 더블엑스가 손상된 DNA를 복구시킨다. 뭐 아니면 손상을 막아준다라는 결과죠. 그래서 결국은 꾸준히 드시면 몸의 항산화 기능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더블엑스 안에는 그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식물에는 갖가지 자기만의 고유의 색깔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인 이 5가지의 색깔들을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절을 해서 조절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병으로 이어지는데, 내가 이 몸을 조절하는데 병으로 가기 직전에 이 식물 영양소가 질병으로 그는 가는 단계를 막아주는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잠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물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변에서 보면 식물영양소, 나 건강식품 먹고 있어.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광고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아저씨 누군가 맨날 궁금했었는데 뭐라 말할 수 없는데 참 잘 나가던 이 아저씨들도 결국은 제품의 성분을 속여가지고서 팔게 되고, 또 그게 문제가 되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랑 다르다는 거. 또 크릴오일도 우리한테 배신을 했죠.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싹 사라졌죠. 그런데 왜 검사를 해보니 그 항산화제인 에톡시킨과 헥산 등 추출 용매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이 됐다.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물론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관리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막 무자비하게 다가오고 있고, 그게 마치 큰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더 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함께 성분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럼 결국은 건강기능식품은 누가 먹어야 될까요? 질병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면 그 중간 몸이 좀 안 좋은 사람? 병이 있을 것 같은 사람? 결론은 다 먹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요. 미병, 병, 자주 아프고 몸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 그렇다고 질병의 병명이 딱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게 내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먹어야 되고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현대의학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보조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먹어야 합니다. 여기는 아메이 매장이에요. 강서 매장이고요. 이곳에 가면 우리는 건강에 대한 상담을 좀 더 전문가한테 받으실 수 있고 내 몸을 인바디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도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장에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 나의 몸을 만드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다시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저는 잘 모르고 먹었던 이 건강기능식품인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건강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여러분들도 건강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이 뉴트리라이트가 뭔지 조금 더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